자, 첫째, 사람은 기본적 욕구가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상대를 어떤 상황일지라도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관계를 돈독해 만들 수가 있고 행복한 관계, 즉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은 자 기억하십시오. 밝은 표정, 맑은 눈빛, 환한 웃음, 경쾌한 목소리, 리듬 있는 목소리 톤, 칭찬의 말, 흔히 립 서비스라 그러죠. 그런 말들이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밝힙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의사소통은 화법이 아닙니다. 사람은 화법, 밝은 표정, 맑은 눈빛, 경쾌한 목소리 톤, 그리고 립서비스와 같은 달콤한 말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어떨 때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 자, NLP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like you. 나는 당신이 참 좋아요.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like me. 당신은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은 언제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친밀하게 느끼느냐? 즉 상대방이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심리적 상태를, 심리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 주구나, 나를 이해해 주구나 인지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고 시선이 상대방 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아이 컨택 하는 분이 불편한 분도 있을 겁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선이 그냥 상대방 쪽으로 가 있으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이 컨택이라는 것이 자칫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컨택보다는 그냥 시선이 상대방 쪽으로 가 있으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움직임이나 자세나 혹은 신체적인 몸의 이완 정도를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칭이라는 것은 절대 미믹,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 주인공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주인공이 슬프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슬퍼지죠. 반대로 영화 주인공이 기쁘면 나도 표정이 밝아지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상대를 느끼다 보면 내 표정이나 눈빛이나 자세나 움직임, 그리고 목소리의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도 비슷하게 됩니다. 자, 가령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나는 일반적인 밝은 표정, 밝은 눈빛을 가지고 상대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상대가 더 적개심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상대의 현재의 상태를 이해해준다고, 존중해준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비슷한 심리적 상태의 표정, 눈빛, 자세, 목소리의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를 느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여줘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무작정 끄덕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의 빠르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즉 상대방의 움직임이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급해지면 내 고개 끄덕임의 움직임도 급해져야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이 빠르면 고개를 끄덕임과 동시에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이란 것을 흐밍이라고 합니다. 이 흐밍도 상대방의 말의 속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즉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 누군가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혹은 직장 동료든 어떤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시선이 상대방 쪽으로 가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 그래요, 예 하는 것이 첫째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 상태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기분 잘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내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네 마음 알겠다, 이럴 때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당신이 내 마음을 뭘 이해하는데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해하는지를 정확하게 내 말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말 속에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를 대변하는 감정과 느낌의 단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속상하셨겠군요. 그것 때문에 많이 당혹스럽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했겠네요. 이처럼 상대방의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와 문장을, 감정과 느낌의 단어와 문장을 내 말 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의 느낌의 단어와 문장을 무엇을 보고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보고 찾아낸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나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나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힘듦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아마 전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이처럼 말을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적 감정은 그 사람의 표정, 눈빛, 자세, 목소리의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와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표현되고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맞추지 않고는, 매칭하지 않고는 절대 워드의 표현은, 말의 표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사소통은 화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껴서 표현하는 감정의 교류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쪽으로 쳐다봐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요, 예 라는 반응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감정과 느낌의 단어가 뭔지 그 한마디만 표현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관계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꼭 상대방에게 모든 초점을 두시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소통은 화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감사합니다.